뭐 지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군무순찰 돌고 그리고 밑에 물 마시러 내려가다가도 지뢰 맞고 다리 잘려서 의가사지 되는 경우도 있고. 아 진짜로? 안녕하세요, 놀새 나라입니다. 놀새님들 안녕. 네, 저 옆엔 또 어여쁘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희한하게 잘생긴 오빠가 앉아있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괜찮아. 해야 되지? 오빠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강희입니다. 평양 남자 멋있다. 네, 오빠가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제 뭐 익히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 내가 자세히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몰라요. 오빠의 탈북 스토리를. 그래서 오빠의 탈북 스토리 듣고 싶은데 탈북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탈북을 하게 된 계기가 저는 뭐 평양에서도 역시 꽃보다 남자나 상속자들 이런 그런 걸 보면서 네. 한국에 대해서 조금 호기심을 품게 됐었고 오. 군대 나와서는 이걸 못 볼 줄 알았어요. 아, 못 듣고 진짜요? 못 볼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따라온 족대물이라든가 그리고 대북 방송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됐고 제가 군대에 처음에 입대했을 때 걸작에 남하로 가면 나무 잎자보다 많이 깔린 게 네. 전단지였어요. 아, 그걸 진짜요? 주워보면 어디서 군사복무했는데요? 저 강원도 금강산 아. 쪽에서 했어요. 금강산. 네. 금강산의 선녀들. 노래하면 다 안 보지 않나요? 노랫소리가 네. 나가서 그걸 봤는데 처음에는 뭐 관심 없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뭐 김일성, 김정일 욕하는 거 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군복무 한 4년 정도 하면서 네네. 대한민국을 항상 바라보면 저녁 6시만 되면 불이 환하게 켜져요. 그걸 딱 보면 불빛은 국력이라고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고서는 이런 불빛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날아온 전단지나 그리고 드라마나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거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전단지 속에 네. 전단지 말고 먹을 것도 있었어요? 그 족제물이라고 하는 네. 풍선에 담아서 보내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있어요 그 안에? 제가 약초캐로 다니다 그걸 몇 번 발견했었는데 거기에는 초코파이도 있고 담배도 있고 우와, 야. MP3, 오, USB, 1달러, 초코파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을 넘어서 이제 태국을 거쳐서 탈북을 했는데 오빠는 군에 있다가 탈북을 한 거니까 어떻게 탈북을 했어? 저 같은 경우에는 DMZ에 지뢰가 있고 일단 그리고 2200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고 앞에 전기철책이 3개가 흐르다 보니까 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손대면 바베큐 되는 거지. 아 진짜? 그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전기 사정이 없다 보니까 그걸 상시적으로 계속 흐르는 건 아니고 아. 가끔 가다가 가끔 넣는 거야. 꺼둘 때가 있구나 그럼. 이게. 가끔 가다 넣는 데 있고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럼. 넘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가끔 실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헐. 많지. 뭐 지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군무순찰 돌고 그리고 밑에 물 마시러 내려가다가도 지뢰 맞고 다리 잘려서 의가사지 되는 경우도 있고. 아 진짜로? 지뢰 본 적 있어? 그럼 지뢰는 본 적보다는 맞은 사람을 많이 붓고 보지. 와 무섭겠다. 근데 진짜 어릴 때 군대 나가서 뭔가 공포에 군사복무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한상 그리고 대한민국 잘 산다 내가 여기서 셀프 전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 두려움이 없어졌고 지뢰밭 같은 경우에는 운에 맡기자 이런 생각으로 단순하게 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떠나? 그 DMZ에 들어섰지. 근데 막상 들어서니까 그냥 운에 맡기고 가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들어서니까 막 겁이 나고 막 그럼. 심장이 뛰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지. 해서 이런 경우에는 걸작이를 따라가면 지뢰를 피해서 갈 수 있겠다. 왜냐면 걸작이는 비가 많이 오잖아. 응. 물이 흘러가지고 저건 지뢰가 다 떠내려가고 하다 되게 보니까 똑똑하다. 역시 금성학은 수대.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칭찬을 했었어 그때. 오. 내가 똑똑하네 막 이러면서 떠났지. 근데 걸작을 따라서 진짜 밤새 뛰었는데 밤새 뛰었는데도 우리 대한민국 철책이 안 나타나는 거야. 내가 떠날 때 당시에 딱 확인했을 때 한 3km 정도? 4km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근데 뛰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밤새 뛰었는데도 안 나타난 거지. 와, 씨. 그때 든 생각이 딱 이거였지. 지뢰보다 걸작이가 더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지뢰 맞더라도 그냥 산 롱선으로 올라가자 생각하고 아침이 됐어. 아침이 되면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군인들이 일어나잖아. 잠을 자다가 일어나. 오빠를 찾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보초병 수색을 하지 다. 그치. 수색자가 다 차단하고 수색하지. 종기다 놓고 아침이 돼서야 마지막 철책인 법영 철책을 비가 많이 와서 흐르는 것 이야. 패인 것을 통해서 땅에 붙어가지고 통과를 해서 대한민국 초소에 도착한 게 18시간 만에 18시간 만에. 그럼 18시간 동안 산속에서 이제 헤매다가 뭐 벼랑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잠깐 자기도 하고. 딱 도착했을 때 한국 DMZ 그 철조망 여기 도착한 건가? 우리 남방항에선 철책 그러니까 우리 GOP 군인들이 근무서고 있는 철책에 도착했는데 딱 도착했을 때 약간 만감이 교차했어. 왜냐면 대한민국 철책 다 왔다 살았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책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이게.
품이 1도 없어. 너무 비교가 되네. 그래서 북한 철책은 통과를 해서 넘을 수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넘지? 이걸 어떻게 넘지? 위에는 가시 조절망이 있고 2m가 넘고 하니까 진짜 고민이 많았지. 아 초소까지 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초소까지 가려면 또 산길을 타고 또 엄청 가야 돼. 그래서 아 그냥 이걸 넘자, 죽더라도 넘자 그래, 생각을 넘었어? 하고 끝내 넘었어 그거. 근데 이걸 넘고 나서 진짜 골치 아픈 일이 굉장히 많았어. 왜? 왜냐면 이걸 어떻게 넘었냐 조사할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넘었냐 이건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데 근데 그때 넘을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넘었어? 제가 그때 넘을 때 당시 몸무게가 45kg였어요. 야 무슨 거의 멸치네 한국으로 말하면. 멸치라니 굉장히 섹시한 몸매였지. 그 섹시한 몸매를 하고 그 사이사이를 위에 가시철조망 사이사이를 통해서 넘었지. 야 근데 넘으면서 그냥 안전하게 넘어갔던 건 아닌 것 같아. 여기 얼굴에 피가 흘렀고 그리고 얼굴에 피가 흘렀던 건 좀 괜찮았어. 좀 더 쪽팔린 게 넘으면서 여기 군복 오른쪽 엉덩이가 다 오픈이 됐어. 어메. 찢어져가지고. 아 진짜? 그럼 팬티도 찢어진 거야?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또 엉덩이를 오픈하고 섹시한 옷차림까지 하고 섹시하게 뭐가 섹시해. 이제 멸치니 누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지. 키가 몇이었는데 그때? 그때 174. 지금 한 170 되겠네. 70 뭐라고? 싸우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딱 넘어서 이제 엉덩이가 오픈이 되었고 대한민국에 도착을 했어.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딱 넘었을 때는 벌써 군인들이 눈에 다 튀어가지고 군인들이 잡으러 나왔을 것 같아. 아 그러진 않았어. 왜냐면 넘는 거 추진철책이라고 하는데 추진철책이 넘는다고 해서 군인들이 있는 건 아니야. 아 왜냐면 이게 CCTV로 다 상시적으로 감시하잖아. 지금은 뭐 철책 닫히기만 해도 뭐 이렇게 경보음이 울리고 난리가 난다는데 지금 그때 아니었어? 그때까지는 아니었어. 우와. 넘어서서 당시에 아무도 없었고 바로 50m 밑에 있는 포장도로를 보고 깜짝 놀랐지. 왜냐면 북한에는 멋있으니까. 농촌에는 그 포장도로가 다 없잖아. 진흙길이잖아. 그럼 근데 대한민국은 최전방구 산골짜기까지 있다 보니까 와 발전했다 이런 생각을 오길 하면서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 응. 그리고 한 10분간 도로를 따라서 걸어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근무서고 있는 DOP가 나타났지. 우와 신기하다. 그래서 그때 딱 든 생각이 아 가서 빨리 도와달라고 해야지 이것보다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옥양대로 얘기하는지 이게 가장 궁금했어. 그러니까 천천히 발소리를 죽여가면서 걸어갔지. 그렇게 걸어갔을 때 장병 두 분이 군무를 서고 있었어. 근데 두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비상을 걸었지. 비상을 걸었는데 정말 난리가 났어. 4명의 군인 버충군인이 올라오고 기관총 좌우측 배치하고 정면 배치하고 오빠 무슨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야. 그렇게 총을 많이 가져와. 그러니까 무서운 인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렇지. 뭘 또 위대해. 야 그렇게 위대한 사람한테 조용히 해요 일단. 그래서 소설 갔는데 진짜 그때 상황이 너무 얼때 상황보다 더 무서웠어. 왜냐면 총 다 겨누고 있고 기관총 겨누고 그럼 있고 여기서 맞아 죽겠다 이 생각이지. 고생해서 왔는데 여기서 죽으면 진짜 너무 허무하잖아. 그럼. 근데 장교 두 분과 4명의 군인이 총을 겨누고 마중 나오면서 이렇게 철문을 열고 마중 나오면서 질문한 게 이거였어. 귀순하러 오셨습니까? 오야 생각보다 오빠 따뜻한데? 소름 돋았어. 그때 당시에는 따뜻하다고 생각 안 했지. 왜냐면 귀순이란 말을 굉장히 안 좋게 교육해 북한에서. 그래서 대답 안 하고 그때 찌끄찌끄 약간 오기가 대답해야지. 있었어. 해서 아 이건 대답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답 안 했지. 아직 좀 목숨이 아직 좀 안도감 느꼈지. 그리고 한 장교분이 대한민국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때 따뜻했지. 해서 가슴 뭉클함을 느끼고 있는데 장병 두 분이 오시더니 저의 양 팔을 끼고 그때부터 무서운 게 시작됐지. 그치. 이렇게 엎드려 시켰어. 강제로 엎드려 시키고 팔을 뒤로 한 다음 몸쓰고 대. 환영합니다 하고 갑자기 이렇게 시키면 오빠 그러니까 이게 당황했겠다. 아 유도한 게 아닌가? 이제 또 때리려나 이런 생각도 해봤지. 근데 몸색 다 한 다음에 내 몸에서 나온 지약 8봉지랑 아 오빠 지하 그리고 가져갔구나. 프레시 램프 아 이거 봐야 되니까 길을. 그걸 보고 지약을 보고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아 그냥 말해줘도 모른다고 그냥 시큰둥하게 얘기하고 아 그러면 안 되지.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어, 아무튼. 오빠 그러면 이제 막 한국에 도착했을 때 어땠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군인들이 일단 맞아줬고 그리고 먹을 걸 안 주는 상황에서 서울까지 3시간 동안 이동을 했어. 그래서 내가 오후 3시에 북한에서 떠났는데 오후 3시에 서울 도착했어. 그럼 바로 국정원으로 데려간 거야? 국정원으로 데려갔지. 데려가서 안대를 딱 풀었더니 안대를 딱 끼고 이동했거든. 맞지. 새까만 차에 타가지고 안대를 딱 풀었더니 예쁜 사람이 나왔어? 아니 그러게 바랬지. 근데 정장 입은 남성들이 한 12명인가 이렇게 서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신 걸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악수 한 번씩 다 하고 아유 무슨 엉덩이까지 오픈했는데 되게 악수까지. 그리고 그 휠체어 같은데 앉혀가지고 안대 또 끼고 이렇게 끌고 그래 좋다 오빠. 그런데 휠체어 앉았어. 그 엘리베이터 한 어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올라가니까. 그리고 일단 사진을 다 찍고 군복 입은 상태로 그 섹시한 상태로 사진 다 찍고 일단 씻으라고 하면서 새 옷을 가져다 주더라고. 오 감사하다. 그래서 샤워 시설에 딱 들어갔는데 아 정말 그 행복감, 자유를 그때 거기서 다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오기 잘했다. 샤워기도 물 틀어줄 때 이제 아무리 평양에 살았다 해도 좀 좋긴 하잖아, 그치? 대한민국이 훨씬 좋지. 그치. 그 뜨거운 물이 쫙 흘러내리는데 정말 뭐 눈물과- 온몸이 다 녹아내리고 그치. 눈물이랑 샤워물이 이렇게 같이 같이 흘러내리지. 내리는 거지. 와, 대박이다. 그래서 아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 옷을 다 입고 나왔는데 그때 식사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라면을 준다고. 오. 아 우리는 줄 같은 거 없었어. 왜냐면 아, 그러니까 덕방 같은 데서 조사했으니까 그렇게 라면을 받아 안고 아 왜 이것밖에 안 주지? 막 이런 몇 생각이 개 들었어. 줬는데? 냉면 그릇에 거의 가득이 이렇게 하나 담겨놨는데 오, 많이 줬다. 아 진짜 쌀 없나? 왜 이렇게밖에 안 주지? 이런 생각을 부자인데 했었는데 분명 여기는.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게 그 라면 3개를 끓인 거래. 근데 그걸 다 먹고 아 생각보다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서 보통 하나 끓여서 하나 먹으니까. 그럼 뭐 장절임이랑 김치랑 먹으면서 행복했겠다. 아, 행복했지. 그치.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감사한 조치를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나오게 되었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대한민국에 나와서 지금 북시탈이라는 유튜브를 네, 잠깐 봤어요. 네, 운영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잠깐 보세요. 자주 그럼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빠가 또 북스타일에서 그 하늘 오빠랑 같이 네. 하는 거죠. 하늘 오빠랑 같이 이제 또 두 오빠들 제가 또 알거든요. 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럼 나중에도 계속 유튜브 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일단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고 유튜브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 가장 제가 좋았던 게 네, 뭐예요? 관종이 되는 게 제일 좋았나요? 조용히 해보세요. 아 진짜 싸우고 싶어 도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제 탈북 스토리를 듣고 군인 그때 저를 마중했던 군인 처음 마중했던 군인이 저한테 DM이었어요. 이야, 인스타 DM이 와서 대박. 인스타요? 네, 너무 이렇게 진짜 일단 싸우고 갈까요? 일단 그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혹시 그때 그 사람 2016년 아니냐고. 9월 맞냐고 말해서 맞다고 했더니 자기가 그때 저를 마중한 사람이다. 소름 돋는다. 그때 너무 감사했다. 막 밥 한 얘기를 끼라도 하는 거예요. 사드려야지, 그러면. 근데 솔직히 미안했던 게 있어요, 저는. 왜요? 군인들이 처벌받은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감사했다고 얘기하는 게 발견한 두 분 군인은 30박 31일 선한장님 헬기 타고 표창 휴가를 가고 와! 그리고 전소대 50명이 10박 11일 허상 휴가를 갔대요. 오빠 덕에? 그럼 발견한 데서. 선한장님 헬기도 처음 타봤고 국방부 장관상 그리고 대통령님상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상을 와, 받고 대박이다. 표창 휴가를 갔지. 그래서 군생활 와, 굉장히 뻗길이 깔렸었다고 아,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뭐 하고 먹고 살 거냐고.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어.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유튜브만 할 거예요? 그것도 하고 있고 네. 프리랜서로 강사활동 오. 같은 것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를 지금 꿈꾸고 있는 미래 꿈나무입니다. 아, 나는 왜냐면 오빠가 이제 평양에서 금송학원 이제 이설주 여사의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문이죠. 동문인데 그런 학교를 나왔어요. 수학 천재로 나와서 한국에 와서 그런 뭐 IT 업계나 막 이런 데서 일할 줄 알았는데 아예 다른 길을 걷고 있으니까 그게 더 우아했던 거죠. 이과를 했는데 지금 문과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더 편한 거죠. 저한테 문과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진로를 잘못 갔었네요, 네. 어릴 때. 네, 여튼 오늘 강유 오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빠의 꿈을 저는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빠랑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싸우자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빠 나중에도 시간 되면 또 나와. 아 그럼요. 언제나 친정처럼 놀새 나란의 집은 항상 열려 있어. 아우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유 오빠 북시탈 TV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